대구 경북 공항인데 제가 공항적 접근 하면서 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게 된 한 2018년 지금 한 7년 정도 했고, 근데 의외로 대구 경북 공항에 대한 그런 전반적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많은 용사님들 계시지만 대구 경북 공항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 더 이 부분을 공유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부분을 조금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K2 이전 구적지까지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단 통합이라는 우리가 하는 군인의식에 하는 이거는 공항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말을 빼고 순수하게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별법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 말을 뺍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 공항이라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구 경북 공항은 군공항을 뺀 개념의 민간공항을 얘기할 때는 대구 경북 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이제 군공항은 아니고 대구 경북 민간공항 호칭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항을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일단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공항 전문가는 아닌데 공항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항공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얘기하면 3,500, 지금 현재 대구공항 활주로가 2,700이거든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3,800이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3,500인데, 이 3,500이라는 게 항공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3,500이라는 말은 유럽과 미국에 갈 수 있는 대형 항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항공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이제 항공기가 개발된 1904년도에 이때도 보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날개가 있고 프로펠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행기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요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항공기를 이해하려면 요 이제 텔러테크가 밑에 있는 이곳에는 연료가 없고 연료는 날개 안쪽에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소리 조금 더 키워버려요. 이것을 명칭은 플랩 트랙 페어링 혹은 플랩 서포트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차격 때 이게 이제 비행기 타면 옆에 보면 이제 이상하게 막 내려가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치에 따라 명칭이 다르겠지만 여객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날개 앞쪽은 슬랫이 있고 날개 뒤쪽은 플랩이 있습니다. 이 둘의 역할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행기는 날개에서 양력이라는 힘을 얻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양력은 속도에 비례하는데요. 이차격 때는 순항할 때보다 느린 속도로 날기 때문에 날개의 형상을 변경시켜 보통 이제 양력 때문에 이렇게 줄여가 슬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슬랩과 플랩입니다. 플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랩은 고양력 장치라고도 하는데 양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의 꼬리 날개를 보시면 그리고 또 넓은 부분을 horizontal stabilizer라고 하고 작은 부분을 elevator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orizontal stabilizer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똑바로 날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화살의 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꼬리 날개의 양력을 제어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보통 우리 전원기가 때 땡기고 양력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기수, 영어로는 노즈라고 비행기 이륙할 때 보면 기계 조종관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납니다. 또 엔진을 보셔야 됩니다. 라이트 공제가 프로펠러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엔진이 커지면서 멀리 나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엔진의 출력이 크게 향상됐고 이 엔진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3,500 활주로 길이가 2,800, 3,500 필요합니다. 기종이 이제 높을수록 엔진이 커지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제가 현재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공항 같은 경우는 3,500m입니다. 3,500m 활주로인데 방금 얘기했던 A330, 320이 실제로 유럽하고 미국에 가시는 부분이고 이런 그 엔진 규모로 해가지고 일단 계속 엔진이 커지면서 비행기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좀 더 커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커지고 하면서 활주로도 길어지고 등등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UAM이라든지 AAM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항공기 자체가 엔진이 아니고 프로펠러를 통해가지고 이제 근거리에 제기도 하고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에서 만든 그 UAM 기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한 11인승에서 20인승 정도 되고 이게 지금 서울에 지금 KU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KUM 사업이 방금 했던 그 기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근 지역으로 움직이는 그래요.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여기 당초에는 저희가 2025년 계획을 원래 그 계획을 했는데 이게 2025년이 아니고 지금은 조금 더 늦어졌어요. 2018년 7년인가 하면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 이런 그 도심에서 움직이는 항공기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항에 대한 공항이 뭔지 공항이라는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항이라 얘기하면 되게 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주로 이제 여객 중심이고 관광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 하나의 출구 정도로 공항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보셔야 돼요. 요번에 저희가 2060 대구 경북 공항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항이 가지는 역할이 단순하게 이제 에어포트, 이제 해외를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포트로서의 역할이라든지 테크 등에서 이런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여섯가지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연구진에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공항을 얘기하면 그냥 해외여행을 가는 하나의 출입구 정도로만 우리가 에어포트로서만 생각하는데 이 기능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두 번째 테크포트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공항 하면 항공기 하면 예전에 보잉사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항공 그 회사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항 산업 자체가 대규모가 아니고 중소규모 앞서도 보셨듯이 한 5인승, 1인승, 3인승 이렇게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지역의 산업 기업하시는 분들이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술 변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형으로 해가 지난번에 원장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기차하고 비행기가 이제 결합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일반 기차로 오게 되면 기차로 온 게 동체로 해가 바로 그 비행체로 해가 날릴 수 있게 되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일이 보통 우리가 바다에 가면 해운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하는데 또 몇 시간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물건을 또 일일이 또 바꿔서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듈형 항공이라든지 전기 항공 그리고 최근에 자율항공, 초음속 항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전하면서 항공에 정말 기술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 공항이 지향하는 게 여객공항이 아닙니다. 여객공항이 아니고 물류공항이라는 거거든요. 물류공항이고 물류를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공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고 대구 경북 공항은 여객공항이 아니고 물류 중심 허브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이치고 동시에 이 물류공항이 있어야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공항을 중심으로 10km 반경 내에 유치하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물건을 또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최근에 보면 이제 공항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라든지 스키포 공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 내에서 굉장히 문화와 예술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또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저도 비슷한데 공항이라 하면은 단순하게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프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 공항이 지역민들이 정말 가서 즐길 수 있는 굳이 막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거기 가서 뭔가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리조트도 등등이 공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대구 경북공항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여객이 아니고 거기에 그게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려들고 주민들과 같이 합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 오페라 행사가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하나의 관광 거점으로서 많은 사람이 하나의 붐비는 하나의 그런 6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항을 봐야 된다 하는 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요번에 이제 우리도 이제 2060년에 그 대구 경북 공항 그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들 6개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이런 그 에어포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구 경북 공항이 정말 우리의 이제 문화와 최근에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부터 모든 그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6개 어떤 포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10개에 대한 해산 또 60개 정도 사업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황당한 사업도 있고 특히 저희가 2060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조금 더 미래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유를 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그 3번째 물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렇게 지금 공항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AI 시대 특히 그 4차 산업이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공항 물류가 1대 99입니다. 반도체, 전자, 전기, 바이오부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이오 실을 아시죠? 그것도 지금 인천공항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밀집하고 있는 것도 그 바이오 관련된 제약회사들이 다 보내는 거는 공항 물류, 항공 물류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물류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되는데 지금 엄청난 이거는 영상은 이런 게 일단 만들고 가겠습니다. 물류가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천공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물류가 중심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되고 인천공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인천공항 자체가 이제 보통 바다를 완전 해놨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다 바다를 트럭 100만 대 분량의 흙더미로 막았고 17.3km의 방조제도 건설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공항을 잘 만들더라도 인천공항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강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굳이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을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걸 제가 계속 어필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요. 항공물류전문공항은 내륙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은 기후위기라든지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내륙 지역에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인천공항의 위기시를 대비하는 공항을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에 특히 내륙에다 만들고 그걸 계속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는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인천공항이 지금 4개 할지로부터 해가지고 화물터미널을 하더라도 지금 3개 가고 있습니다. 한국 물류로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저희가 계속 현재 7,700만 명 수준인 연간 수용 여객은 1억 600만 명으로 늘어나 두바이와 이스탄불 공항에 이은 세계 4위 최근에 인천공항 가보신 거 그거 아시죠? 그럼 제2터미널이라고 보면 엄청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또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실은 인천공항이 우리가 제1터미널하고 제2터미널 2024년에 됐지만 이건 여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화물터미널인데 방금 얘기했던
항공화물로 담당하는 터미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인들이 출입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보면 아시겠지만 화물을 전용해서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 조금 깜짝하게 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물류에 계속 인천공항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굳이 막 우리가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인천공항은 안전하지 않다. 인천공항 자체라도 한국 물류만 하기에는 지금 경쟁력이 없다. 내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거의 99%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물류 단지까지 다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우리 이거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큰 크기로 지금 하고 있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이 좀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공항인데 대학 시점은 2040년. 인천공항의 연구용역은 이 시기 두 공항을 이용할 신규 국제선 여객 비중은 전국 공항의 1.03%에 불과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20년이 더 지나 후 2.43%에 그쳐 두 신공항의 역할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발 수요와 유럽 등 중장거리 근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대구 경북 공항의 여객만 보고 있거든요. 여객도 이제 뭐 저항공이라든지 되는데 물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걸 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게 현실입니다. 인천공항이 2001년도 이제 8년간 공사했을 때는데 아주 LCD부터 했는 이주하고 했는 것들이 다 2001년부터 쭉 되고 구미에 투자가 감사되는 것도 이제 공항이 생기는 기점으로 해서 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천이 2000년도 당시 인구가 250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항 생기고 나서 부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인천 공항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인천공항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자체가 굉장히 많은 또 기업들을 또 입지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항이 하나의 거점 역할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항 역할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물류하면은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도로하고 철도하고 항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구미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등 경부 축으로 해가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공항을 중심으로 기업이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빨리 보내고 빨리 만들어가 빨리 보내는 게 또 중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을 왜 만들어야 되냐, 이게 여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반드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생존 수단이 이제 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없이는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르고 값싸게 운송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제품이나 원료의 생산지 근처에 예전에는 이제 도로, 철도, 항만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고 사람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사사한 비행 시대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물류 중심의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도 뭐 전자상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더더욱 많아집니다. 이게 다 항공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2024년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하웨이 해가지고 엄청난 물량이 지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펜트로 가가지고, 문제는 이 물류의 반 이상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가는 물류입니다. 이게 이제 복합 운송 물류라는데요. 이게 이제 복합 운송 항공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공항을 만들면 우리가 기업이 생산하는 화물만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오는
복합 화물도 이제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화물 그 물량을 우리가 이제 유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복합 운송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만 본부장부터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공항을 이용한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꽃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거 외국에서 이제 재배해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가 다시 또 보내는 이런 중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항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할 거고요. 대구 경북 공항 같은 경우는 군공항이 11조인데 민간공항이 2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항공 전용 항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거 곱하기 5배가 됩니다. 10조에서 15조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또 기업 투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2조로 시작하지만은 앞으로 2040년, 50년까지 10조, 15조까지 늘려가 키워야 됩니다. 인천공항이 2002년에 만들어졌지만은 2024년 지금도 2025년 지금도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제1호 터미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금 2030년도에 2조로 시작하지만은 앞으로 2040년, 50년까지 10조, 15조, 20조까지 투자해가 민간공항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에 게 아니고 화물 전용 허브공항으로 키워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아시고 되시니까 어렵게 있으면 됐고 최근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탄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별도로 이제 공항 계획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공고하고 민간공항하고 공항 신도시하고 동시에 이제 2030년까지 가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공고항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딜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좀 민간공항이 다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고항 이전 관련해서 이미 원래 승인을 받았죠. 네. 예, 그래서 2025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11조 5천억을 해가지고 이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방금 좀 전에 보았듯이 인천공항 자체가 내립을 했기 때문에 내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이제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침하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공항 자체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게 침하는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침하는 안 되더라도 기후위기에 굉장히 또 취약할 수 있다. 근데 기후위기가 됐을 때 우리가 과연 국가적인 대응이 되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내륙에 우리 대구 경북 공항에 제2 허브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많은 부분들 이 부분입니다. 과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인천공항 허브공항 하나에 지방공항 여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에 대규모 항공 중심이었을 때 이런 그림이고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제 저가 항공이라든지 고성능 소형 항공이라든지 중단거리 항공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직항 이런 것들이 공항 산업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허브 앤 스포크 중심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 그냥 인천공항이 역할을 하면은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도 허브 공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 거죠. 인천공항이 여객 기능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물류 기능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역할의 그런 공항을 국내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노선이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게 되면 정과 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허브 공항 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그 노선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쪽 간에 또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중앙에 국가에 올라가서 인천공항이 있는데 왜 누가 억지로 해가지고 대구 경북 공항을 만들고 하느냐 하면은
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역할을 왜 또 우리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실은 제가 이제 너무 빨리 해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저도 이제 공항을 하면서도 계속 지금 그 의심을 가지는 게, 또 중앙에 올라가면은 인천공항이 역할을 잘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지금 활주로가 4개에 지금 터미널 그 항공 물류만 담당하는 그 단지만 해도 3개 이상 되고 등등 해서 국가 차원에서 왜 그 충분한데 왜 너희들이 또 대구 경북 공항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그 논리를 계속 했지.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기후위기라는 부분도 국가적 재난 부분도 있지만은 두 번째가 이제 모든 국가의 물류 그 허브 공항은 다 내륙에 있다. 그리고 내륙에 있어야지만 그만큼 사통 발달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운송할 수 있다. 두 개를 또 얘기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공항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 대규모 중심의 공항이 아니고 이제는 UAM이라든지 등등해서 중소규모 저가형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의 공항 기술, 항공 기술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포인트 투 포인트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거점 할 수 있는 그 공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큰 방향이고, 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게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또 늘 또 세정거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또 인천공항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방에 특히 남부권에 이제 거점 공항을 허브공항, 항공물류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지방도 잘 살고 수도권도 잘 살 수 있는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달할 수 있다 하는 그 역할을 굉장히 또 강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조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구 경북 좀 전에도 보셨지만 이게 대구 경북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공항 활주로거든요. 2,800이죠.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긴 게 이게 이제 4,500m 활주로고,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갈 수 있는 A330을 뚫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 쪽이고, 이쪽에 미가공항이 들어서 이게 이제 공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군사공항이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민간공항이고 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11조 원이 투입됩니다. 근데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 항공물류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고 이부터 해가지고 이 일대를 다 크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40년, 50년까지 민간 공항을 키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제3 활주로 계획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은 제3 활주로에 대한 그 그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3 활주로는 또 항공물류 전용 활주로로 해가지고 또 지금 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다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본인 민간공항인데, 요거는 벨리카 터미널입니다. 요거는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벨리카고 형식으로 갔을 때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 벨리카 터미널이고, 주로 화물 전용기로 해가지고 화물 전용기를 담당하는 터미널이 요 부분입니다. 제1 물류단지하고 제2 물류단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성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지고 하는, 요게 이제 최종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 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울릉공항을 또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구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울진공항도 있고 예천공항도 있고 포항공항도 있고 울릉공항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방금 좀 전에 보았던 UAM이 뜨게 되면 하나의 그
유행이 여러 개가 홍성될 수 있는 이제 버티어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거점이 이제 울릉공항입니다. 울릉공항이 지금 보면 개항이 지금 20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울릉공항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바다에다가 이제 공항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울릉도 남쪽 사동항과 연계하여 건설됩니다. 공항이 완 이게 이제 울릉공항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곧 실현될 울릉도 1위 생활권. 관광객들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울릉도에 더 쉽게 다가가고 주민들의 삶도 훨씬 더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면 태풍 마이선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200km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바다에다가 울릉공항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그 태풍이라든지 재해도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부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케이스는 이게 케이스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게 한 10천 정도 건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저치반에 지금 30cm 정의 돌을 따라붙는 공정입니다. 이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바다에다가 돌을 뿌려가지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옮기고 평단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기가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지선 6대 분량 지금도 보면 바이슨 가지고 계속 도로 밑에다 깔고 바닥에 지름 30cm의 기초 사슬이 보이고 그 위에 더 큰 돌인 피복석이 보입니다. 바다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뚝뚝하기 때문에 이거 평탄하는 걸 일일이 이제 해서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깔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깔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케이스는 같이 이 케이슨이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이 케이슨 한 개 옮기는 데만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설이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벽실에 배수와 흙을 찍은 콘크리트로 두고 이게 이제 이 케이스는 하나하나거든요. 이 수십 개의 케이스를 쫙 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돌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상당 꼬리도 있고 상시 콘크리트가 완성되면 그 위에 높은 파도를 막아주면 반파벽을 올려줍니다. 8km의 길이와 거의 비슷한 총 1434m의 반파벽입니다. 이 벽은 24m 높이의 파도를 막아줍니다. 2020년 태풍 마이선 때 발생한 관측사상 최고 높이 19m가 5m가 높습니다. 여기에도 월파로부터 해충들을 보호하고 파도의 힘을 분산하기 위한 설비가 접목되었습니다. 슬라브가 완성되면 내력을 높이고 가운데를 돌과 흙으로 채워 매입해 해충을 만듭니다. 내일에 필요한 골재들은 울릉도 관장에서 현장에 가는 이거 보시면 일단 가두공을 깎아 이것도 보셔야죠. 해주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인 울릉도강입니다. 케이스를 꺼내는 걸 떼면 이 필요합니다. 울릉도 가두공을 깎아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상 매립을입니다. 케이스까지 총 30톤을 설치 완료하면 요게 이제 케이스를 빼는 데만 10일 걸리고 만드는 데만 몇 달 걸리고 이런 케이스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울릉공항의 전체 공정비율은 60%. 가동으로 깎아가지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울릉공항이 생기면 이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울릉도를 가는 방법은 100길뿐이어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육로를 포함해 7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공항이 문을 열면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활주로 길이가 짧아도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항공기가 2008, 활주로 길이는 1200m에 불과합니다. 울릉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1000m인데 이건 50m가 있습니다. 50m. 엠브레어사의 2190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최대 중량으로 2000m인데 필요 활주로 길이는 ATR 72가 이륙돼 울릉공항 활주로 1200m보다 긴 1300m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엠브레이서 2190은 이륙할 때 이보다 긴 1615m가 필요합니다. 울릉도 이번에 대선과제 세종동 과제에 저희가 1100m에서 300m 더 느린 1500m로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추가되기 좀 어려운데 방금 보셨을 겁니다. 이게 1200m 1.2km 만드는데도 엄청난 지금 작업이 걸리고 사실은 이 작업 때문에 원래는 지금 그 울릉공항 개항이 2016년이었는데 2년 더 늘어났습니다. 2018년까지 됐고 만약에 우리가 300m 더 늘게 되면 또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또 이게 2030년 넘어야 또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활주로 길이 연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활주로가 만약에 그 연장이 되면은 지금은 이제 50인승인데 80인까지 비행기 항공기를 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릉공항이 방금 얘기했듯이 항공기가 또 하긴 완전히 또 지금 다른 국제관광 성으로서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하나의 인프라고 그리고 동시에 그 울릉공항만이 아니고 우리가 대구 경북공항이 2030년에 반드시 또 개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 2028년에 또 개항하는 울릉공항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서 또 이제 여객도 있지만 이제 물류 쪽에 좀 더 좀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공항 계획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내용이 도움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공항을 여객 중심으로가 아니고 조금 더 물류 공항 중심으로 해서 한 6개 기능 중심으로 조금 더 다르게 공항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